프로젝트 당신도 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오늘 몸신의 탄생이 만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몸신의 탄생 정은아입니다. 유인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 몸신을 만들어주는 몸신 메이커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진행하신 분이 누구시죠? 접니다. 아, 네, 두 분이요. 오. 네. 네, 오늘 준비한 프로젝트는 바로 골다공증 골절 막기 프로젝트입니다. 아, 골절 막기요? 이 프로젝트 명이 이렇게 그냥 프로젝트 명 자체에 골절 막기라고 걸 정도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좀 많은가 봐. 그러니까 저는 골다공증 하면 뼈가 조금 약해지는 것 정도 생각했는데 내가 골절까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잘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 골다공증 주제로 많이 했지만 골절을 막는다라는 주제는 좀 새롭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무서운 사진이야? 이거 어휴, 뭐가 숭숭 비었네. 차이가 엄청나다. 야, 뼈 성승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거의 뭐 이건 정말 심각한 경우예요. 아예 없네 뭐가. 네. 아유 심각하다. 네, 저 사진은 좀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 사람의 척추뼈 단면을 촬영한 거거든요. 어휴 추가. 네, 척추뼈. 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뼈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잖아요. 그런 질환을 보통 골다공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골다공증은 뼈가 저렇게 약해지니까 결국은 골절이 생기기 쉬운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골절이 생기기 쉬운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머 부러져. 아이고 부러졌는데 어깨가? 허벅지라. 허벅지도? 고관절. 고관절이나. 고관절 나왔어. 저기 뒤쪽 딱 부러졌네. 자, 골다공증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골절하고 그 관계성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골다공증 하면 저런 사진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제. 오그 정도예요? 네, 실제 이제 골다공증이 있어서 골절이 있는 분 환자를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아이고. 네. 저게 무슨 난 사고 난 사람 사진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니라 골다공증이 원인이 돼서 저렇게 된다. 교통사고 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절이 잘 올 수 있는데요.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뼈의 골 밀도가 또 뼈의 강도가 함께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뼈가 부러지기 쉬운 질환이라고 정확히 이제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골다공증의 무서운 게 또 재골절입니다. 또 부러져. 예, 한번 골절이 되면 어. 또 다른 부위가 또 부러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 중에 실제로 골절이 생기면 1년 이내에 그 재골절 발생 위험률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 무려 50% 정도 높아요. 무려 50% 정도 높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골절이 골절을 부른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골절이 골절을 부른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병원에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 중에서도 골다공증이 있었는데 처음에 손목 골절이 일어나고 한 6개월 지나서 그다음에 발가락 골절, 6개월 지나서 척추 골절, 또 1년 지나서 고관절 골절 이렇게 오신 분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위가 부러진 게 아니라 다 다른 다른 부위가 부위가요? 어머, 한 번 부러지면 또 부러진다. 이거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또 딱히 골다공증이라는 게 이게 약 먹어서 이게 뼈니까 낫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이거 뭐 어르신들 말씀 야 그냥 멸치 먹어라 뭐 이러는 수준이니까 우유. 네, 우유 먹고 이래 되니까 병원도 가다가 그냥 말다가 지금 잘 모르겠어 그런 분 많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나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골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질환인데 정작 골다공증을 진단을 받고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분이 실제로 적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이제 다시 병원에 오는 그 확률이 약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약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 그러면 언제 병원에 다시 오냐? 결국은 부러져서. 네, 부러져서 구급차 타고 응급실을 가거나 이제 병원에 다시 오게 되죠. 그래서 제발 부러지기 전에 골절을 막기 위해서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고 관리를 하자 해서 이 주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저 엊그제 사실은 허리가 뜨끔해가지고 그러니까. 갔는데 제가 허리가 원래 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래 꼭 이렇게 아파야지 온다고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나는 그래. 이제 정말 말 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골다공증 환자들이 재골절 될 때 금쇄골절이 되는 으아. 경우가 훨씬 많아. 금쇄골절이 되는 으아. 경우가 훨씬 많아. 그래, 어우 저거 오른쪽 봐. 그래, 어우 저거 오른쪽 봐. 고관절 골절은 사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서 10배나 높아지는 것이에요. 고관절 골절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죠. 아 무섭다. 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아. 네. 으스러진다. 골다공증을 골절 중심으로 저희가 다뤄볼 텐데요. 골절 맞기 도전하신 분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신청을 하셨다고 해요. 같이 보시죠. Though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darling. 고향에서 온 편지 오랜만이다. 혜리야, 민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 아빠 저 텔레비 나왔다. 혜리네 덕분에 그래도 또 이거 뭐야 건강 엄마가 건강 프로그램에 나왔고 몸을 챙기게 돼서 저 아빠는 기분이 좋구나. 우리 딸 덕분에 TV 나온대. 이게 좋은 건지 뭔 건지 모르겠는데 저 골다공증 때문에 나와서 너 덕분에 이제 건강해지려고 이제 많이 노력해 봐야 되겠어. 이번 경기라고 당연히 진짜 어이, 건강 찾아. 이번 경기를 너 하고 덕분에 신청해줘서 엄마가 그냥 좋아지는 모습 보여줄게. 고마워. 저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청춘이 아니라서 왜 몸이 청춘이 아니세요?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넘어졌는데 손가락에 곰이 갔는데 이게 기부스를 뭐 손목까지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이 기부스를 풀르고 속 답답한 걸 풀려고 산에 막 그냥 투자마자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마침 눈이 들러가가지고 이게 얼음이 얼어가지고 딱 금이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병원 진짜 가서 재골절이네요. 했더니 그때 아마 골다공증 오래전에 진단을 받았네. 받은 것 같아요. 날씬하신데? 근데 이게 겉보기하고 또 다른 거야. 네. 골다공증은. 야 이게 알 수가 없네. 아,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서 정확하게. 찍어보고. 그래 우리가 이제 다치기 전에 이런 걸 해볼 생각 안 하거든요. 골밀도 뭐 이런 거. 이제 겁나네요. 아까 그거 지금 떨리죠. 결과가 잘 걱정돼서. 예. 골다공증이 이제 오래전부터 앓고 있었으니까 골밀도 검사를 했거든요. 검사 수치를 보니까 이제 척추하고 고관절을 두 군데를 검사를 해요, 저희들이. 척추의 골다공증 수치는 마이너스 2.7이 나왔어요. 골다공증은 마이너스 2.5가 넘어가면 골다공증이라고 그래요. 아 이미 골다공증이시나. 마이너스 2.7이니까 골다공증이 있는 거예요, 척추가. 아. 고관절 쪽도 검사를 하는데 그쪽 수치는 마이너스 1.9 나와서 고관절은 좀 다행히 나으시고. 고관절은 아직은 골다공증까지는 아니고 감사합니다. 예, 골감소증이고 감사합니다. 무릎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골 주사를 맞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좀 뼈 엑스레이 보면 색깔이 좀 하얗잖아요. 하얗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좀 까만데 보여요? 아, 예. 보이죠? 색깔이 틀리죠? 위에는 그래요. 하얗고 안에 좀 예. 어디가 어둡잖아요, 좀- 까맣고. 골밀도가 좋으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예, 골밀도가 안 좋으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면서 이 안에가 좀 이렇게 비어 보이죠, 뭔가. 아이고 걱정 싫어. 예. 위험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일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위험한 일은 많죠. 비료를 주는데 그걸 일일이 짊어지고 이제 줬어요. 그 무거워가지고 언덕에 하다가 비우떡 넘어지더니 아이고, 사다리 위험한. 타고 전지하러 올라갔다가 이 사다리가 밑에 두더지 구멍이 있어서 쑥 내려와가지고 비우떡하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골다공증은 이제 들어서 보기랑 또 달라.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의 솔루션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관절하고 골다공증에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이 중요하다. 예,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시세끼 다 드세요. 아니요, 하루에 2끼만 먹죠. 아점처럼 한 10시쯤. 힘든 일이라 저거 좀 먹고, 먹어가면서 해야 먹어야 된다고요. 또 그러고 오면은 간식으로 그때 간단한 거 네. 뭐 너무 가벼운데요, 이거. 옥수수, 고구마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간단한데 많이 헤비하네요. 거의 인스턴트 식품이잖아요.
이 피곤하다고 마실 때 드시는 드링크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카페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카페인은 요즘 매일 이 먹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해주는 거야. 그 가스 가스에 맞아요. 그것도 안 거기도 안 된다고요? 좋죠. 그러니까 뭐 일할 때 피곤하다고 좀 막 드세요. 그걸 먹어야 기운이 맞아. 나는데. 맞아. 예, 커피도 그래서- 그걸 먹고 쉴 때 그걸 먹어야 다음 일을 진행을 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와,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 되게 안 좋겠다. 그쵸, 요즘 많이 본격적으로 먹어. 카페인 매일 먹잖아요. 젊을 때 아껴야 되는데 네. 사실 그죠. 가서 하루에 하나씩 나도 먹죠. 한 번씩. 힘이 다 빠졌을 때 가스 하나를 먹고 나면 다시 충전이 돼요. 반짝하잖아요. 충전되라고. 커피 그건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먹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 누구요? 하루에 2잔 정도. 아, 믹스커피 네. 2잔 하면. 몸신하고서부터 믹스 커피가 아주 그냥 무서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바꾸셔야 돼. 네, 알았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막걸리 좀 드세요. 막걸리. 집에 와서 이제 피곤하니까 네. 우리 아저씨랑 한 병 갖고 둘이 나눠 먹어요. 이 술도 마찬가지로 이게 골다공증이 안 좋아요. 아유, 술은 그건 좋은 또 데가 안 없다. 좋다고요? 막걸리도 알코올이니까. 막걸리는 막걸리든 좋은 소주든 거라고. 맥주. 유산균이 아, 있어서 유산균. 자, 이유가 있으세요. 막걸리도 술이에요. 유산균 있다 하더라도 술도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돼. 야, 이거 큰일이네. 한 잔 정도는 괜찮나요? 뼈에 지장 맞아, 한 잔 주지 않나요? 정도는. 그것도 이제 매일 드시면 안 좋다니까. 매일 네, 드시면 안 되고 그럼요. 일주일에 그게 한 번은 괜찮겠죠. 어떻게든. 아, 다 한꺼번에 놓으라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막걸리든 맥주든 소주든 조금 양을 계속 드시면 몸에 축적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쌓이면서 안 좋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막걸리는 일 끝나고 절겨 먹지는 않고요. 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을까? 야 아니지. 하루 걸려서 하루 먹고 그래. 그치 집사람은 한 반병 막걸리. 안병. 조금 더 먹고 잘 때고 있고. 그냥 많이 네. 점점 늘어나죠? 자, 예, 아니 두 분 평생을 네. 밭에서 일을 해오셨는데 피부도 그렇고 너무 예 좋으세요. 모습이 아주 좋아 보이시죠. 네. 그런데 뼈가 문제. 그러니까 이 환경 네. 자체가 골절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러면 더 골다공증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참여를 너무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오셨어요. 예. 자, 뭐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청해 오신 오늘 도전자와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저는 오래전부터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지금부터라도 뼈 관리 하러 나온 네. 김영숙입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일 끝나고 나면 막걸리 한 잔, 이거 생각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프로젝트 기간에는 뚝 끊으셨어요? 아니요, 절대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절대 안 먹었어요. 알겠어요. 자, 이 프로젝트를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셨는데 일상생활을 지금 보신 건 처음이시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골다공증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가 이미 50대였어요. 아. 20년 전에 이미 손목 골절로 골다공증을 처음 알게 됐죠. 근데 50대에서 60대 보통 골다공증 환자들이 골절이 오게 되는데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손목입니다. 그 골절도 연령대별로 발생 부위가 좀 다르거든요. 아, 골절이 잘 되는 것도 나이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부위가 달라져요? 네, 부위가 다릅니다. 오. 골다공증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네. 보통 이제 네 군데가 있는데요. 오, 첫째는 손목, 맞으세요. 네, 너무 손목이나 발목.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이제 척추, 고관절. 그 네 군데거든요. 50대에서 60대에 넘어지게 되면 반사적으로 어떻게 돼요? 손을 뻗고 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집을 짚고 넘어지니까 보통 이제 손목에서 많이 골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로 충격하기 때문에 어깨도 잘 골절되고요. 또 발목도 겹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발목도 많이 골절되고요. 어휴. 이 나이 때는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는 사실을 대개는 모르고 있다가 넘어져서 다친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분이 많죠. 그런데 이제 70대가 되면 반사신경이 떨어지잖아요. 예. 넘어질 때 손을 못 짚고 그대로 펑. 예, 엉덩방아를 찢죠, 되게. 그러니까 이제 큰 뼈들이 다치는 거예요. 척추뼈, 고관절. 예, 그런 이제 골절 발생 빈도가 나이별로 틀리죠. 그래서 도전자분의 경우에는 50대에 이미 손목 골절이 있었는데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치료를 안 한 케이스예요. 예, 관리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70대고 그러면 다른 큰 뼈들에도 골절 위험성이 나타나는 거죠. 네. 실제로 어머니 골밀도 검사 수치가 좀 낮았던 것 같은데 골절이 진짜 위험한 상황인가요?
네, 척추가 마이너스 2.7이에요. 네.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2.5로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골다공증 진단된 상태이고요. 이 수치는 이미 골다공증의 골절 고위험군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초고위험군이라고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골절을 막는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아. 자, 오늘 골다공증 골절 막기 프로젝트거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척추가 마이너스 2.7인데 그러면 다른 부위는 결과가 어떻게? 고관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는데요. 그래도 마이너스 1.9예요. 네. 이제 2.0부터 마이너스 2.0 골 감소증이라고 해서 골다공증 전 단계죠. 아. 근데 아까 우리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미 고관절 부위 음영이 어둡게 나왔잖아요. 네. 벌써 이제 골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제 고관절 골절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네. 부러지게 되면 통증이 심하고 그다음에 사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서 10배나 높아지는 곳이에요. 10배나 높아지는 곳이에요. 이게 부러진데 왜 사망이 돼요?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면 이제 거동을 못 하기 때문에 욕창이나 폐렴이나 왜 빨리 이제 일상생활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골절보다 중요해요. 근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골다공증을 갖고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뼈가 더 약해진 상태로 골절이 생기다 보니까 단순 골절보다 여러 조각으로 부러져 가지고 분쇄 골절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분쇄 골절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분쇄 골절요? 고강 나는 거야. 뼈. 너무 무서운데 이거. 자, 그러면 분쇄 골절 사진 보면서 한번 설명. 아니 안 볼래요. 볼게요. 막 조각조각인. 그래. 저거 오른쪽 봐. 자, 왼쪽이 자, 와. 좀 무섭죠. 쓰러진 거야. 왼쪽은 단순 골절, 지금 그 허벅지 대퇴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두 동강으로 떡 부러졌잖아요. 네. 근데 오른쪽은 뼈 조각이 어때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저렇게 뼈 조각 여러 조각이 나고 분쇄 골절이라고 그래요. 뼈 조각 여러 개 되기 때문에 그 두 동강이 나면 붙이는 것도 그냥 그 부위만 붙으면 되는데 저렇게 분쇄 골절 돼버리면 뼈가 여러 조각이니까 잘 붙지도 않을 수 있고 치료가 또 어때요? 더 복잡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서 정형외과 의사가 힘들어졌어요. 저렇게 이제 할 어렵게 일이 많아지신 거예요. 골절이 저렇게 분쇄 골절이 된 분들이 막 오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치료가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뼈 조각들이 일단 여러 개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렇죠. 수술을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복도 어려울 것 회복도 같아요. 오래되고 뼈도 잘 안 붙일 수가 있고 치료 방법도 네. 좀 힘들어지죠. 네. 무섭다. 자, 이거는 이제 다리 뼈가 대퇴뼈고요. 대퇴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네. 또 보겠습니다. 또 어디야? 고관절. 자, 고관절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 왼쪽 사진은 뼈가 그 두 동강 났잖아요. 네네. 저게 다 단순 골절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뼈 조각 여러 개 보이죠? 여기도 뼈가 여러 개 골절된 분쇄 골절이에요. 자, 이제 고관절이 10년 전만 해도 고관절이 이제 부러진 분들이 오시면 대개는 저렇게 왼쪽처럼 단순 골절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10년 사이에 고관절이 부러져 오신 분들이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80세, 90세도 치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분쇄 골절 형태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고령사가 되니까 뼈가 훨씬 더 약해진 상태로 오랜 세월을 버텨야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골절을 막기 위한 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으스러지는구나. 앞서 이제 골다공증의 경우는 골절이 한 번 생기면 재골절 위험이 약 50%나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때 재골절 되는 부위 중에 가장 많은 게 척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척추는 또 뼈가 많잖아요. 다들 감자탕 가봐서 아시잖아요. 뼈가 많잖아요. 무서워. 근데 골다공증 환자들이 재골절 될 때 약 75%나 척추뼈 골절로 나타나서 사망 위험도 더 커집니다. 네, 무서우시죠? 근데 고관절이나 척추골절은요, 되게 골절되면 어때요? 다 누워 있어요. 네. 와병 생활이라고 하죠. 이제 병상에 누워서 생활해야 할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망 위험도 덩달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누워 지내게 되면요, 이게 폐렴이나 폐색전증, 또 욕창 같은 2차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요. 따라서 노년 사망 위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고관절 골절 환자 60%가 수술 전과 같은 정상 활동이 아예 불가능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야? 자, 근데 이게 단순히 골다공증 프로젝트가 아니라 골절 막기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러면 뭐 방법이 좀 뭐가 다른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골절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치료겠죠, 치료. 치료. 네, 우선 하라는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하지 말라는 게 이제 도전자분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뼈 건강을 악화시키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 보시면 알다시피 첫째는 이제 카페인과 막걸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사랑을 좀 멈추도록 했습니다. 이제 습관처럼 이제 거의 매일 드셨고요. 또 이제 아까 보니까 커피도 뭐 2잔, 3잔, 그다음에 또 드링크제 둘 다 칼슘을 이제 몸 바깥으로 빠져나게 하는 그런 위험한 그 식습관이죠. 또 하나는 여기에 식단이 굉장히 부실해요. 아 맞아. 아까 보니까 거의 저녁에 한 끼 드시잖아요. 네. 아침, 점심, 저녁 대충 때우다가. 그래서 이제 그 삼시세끼 꼭 단백질 섭취를 꼬박꼬박 하도록 이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골절을 막아주는 솔루션 방법을 3주 동안 같이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자, 두 분 선생님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진행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자, 솔루션 영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 박정욱입니다. 간단한 테스트 몇 가지 해볼 건데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 따라 걷기.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도 떨리지 되게 않아요. 어렵다고? 따라서 이거 음주 측정 아닌가요?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는? 실끝 쪽을 봐주시면 아, 일자로 걷기. 아 밑을 안 보고 그래서 좀 시선 어렵어. 정면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저쪽 실끝 쪽을 봐주시면 돼요. 되게 천천히 걸으시네. 오.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생각보다 어렵죠. 나도 이런 거 안 해본 지 오래되긴 했다. 뒤쪽으로? 네, 뒤쪽으로. 이렇게요? 확실히 뒤로는 많이 힘들겠다. 네네네. 뒤는 어렵습니다. 안 보이셔도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잘하세요. 잘하신다. 그래도. 아, 집중하고 계세요. 저는 저거 못할 것 같은데. 일자로 걸으라 그럼 얘기가 달라. 그냥 걷는 게 아니니까. 모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이거는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종종 정말 이거 힘들죠. 헛다리 자세. 네. 헛다리 검법 이거 어려운데 이거. 상상을 이거 유지해볼게요. 잘하신다. 엄청 잘하시는데? 오, 딱 서 계신데 잘. 생각보다 너무 아유, 잘하시네. 평생 또 일을 해오셨는데. 근육 양이 또. 오, 30초가 넘어. 우와. 오, 춤이 다시 하고 야. 보다 나으신 것 같아요. 진짜 잘하시는데? 왼쪽 다리를 드는 거예요. 네. 참 묘하게도 한쪽, 오른쪽, 왼쪽이 차이가 있죠, 사람마다. 맞아요. 어려울 것 같아. 오, 왼쪽은 좀 빨리 떨어지. 오른쪽이 좀 다르네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집에서도 같이 해주시면 이제 뼈도 회춘할 수 있고 몸도 회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정말 좋겠다. 네. 이제 골반이랑 흉추, 요추에 회전을 좀 더 많이 주면서 몸통 쪽에 코어를 많이 키울 수 있는 운동이에요. 최대한 빠르게 옆으로 보내주고 반대쪽 보내주고 앞으로. 발을 딱 붙인 다시. 상태에서. 발을 딱 붙인 상태에서. 댄스 같네, 약간. 올라. 그리고 무릎은 약간만 구부릴게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쭉 뻗어주시고 그렇죠. 재밌을 것 같다네요. 세상에 재밌는 운동은 앞으로 없어요. 쭉. 힘듭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을 최대한 멀리 보내준다는 느낌. 그렇죠. 괜찮은데요? 벌써? 오. 이거를 한 개로 두고 5번 하시면 돼요. 그렇게 총 3번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네, 아까 자, 앞으로 보내셨다가 오실 거예요. 다시 앞으로 보내셨다가 오실 거예요. 지지하는 다리가. 그렇죠. 셋, 넷, 이렇게 해서 뼈가 좋아진다고요? 여섯, 와. 일곱. 지지하는 힘을 좀 기른다 정도는 알겠는데.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좋아요. 여섯. 20개씩 3세트? 60개 해야 되는, 맞네. 와, 진짜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 오, 빨라지셨어요, 처음보다. 네. 자세도 좋아지시고. 범위도 넓어지고. 어, 가벼워지는 거 봐. 와. 좋으시다, 지금. 티가 확실히 나. 여기다 시크릿 솔루션. 운동이 글쎄요 실제로 해보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뭐 배우기에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네, 너무 운동 쉬워 자체가. 보여요. 반복적으로 하면 이제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운동 2가지 하기 전에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그게 무엇을 알기 위한 테스트입니까? 골다공증 골절을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근력을 먼저 강화시키는 거고요.
여기서 더해서 낙상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균형 감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예. 자, 그 테스트 후에 이제 2가지 운동을 배워서 꾸준히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 발로 얼마나 버티실 수 있을지, 그 전과 후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고요. 저희가 함께 운동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로젝트 3주간 열심히 하고 오신 도전자분 이제 모셔서 어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씨! 어서 오세요. 어머. 느낌 있으셔요. 네. 야. 아이 박수. 저 동작은. 야. 갑부터 하시다 갑부터 해. 예, 모시겠습니다. 자, 네.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너무 우아하시다, 우리 어머니. 좋으세요. 아, 잘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70대도 할 수 있다. 골절막기 프로젝트 열심히 따라한 김영숙입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너무 우아하셔요. 아. 너무 멋지세요. 네. 진짜. 이게 근데 단순히 골다공증이 아니라 골절을 막는 프로젝트라서 진짜 더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솔직히 하면서 힘드신 건 없었어요? 아, 예, 일할 때 피로회복제나 커피를 습관적으로 아주 좋아했는데 네. 예, 그걸 못 먹으니까 생각이 많이 났고요. 예, 그 유산균도 하루에 조금씩 먹으면 네. 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못 먹어서 네. 예, 참 힘들을 좀 많이 참았습니다. 네. 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유산균 참는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조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유산균이에요. 다른 명칭으로는 허락 안 합니다. 유산균이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근데 어떻게 실제로 운동하시는 건 괜찮으셨어요? 아, 처음에는 이게 운동이 될까? 오. 예, 등산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다리에 근력이 생기고 예, 몸이 좋아지는 걸 느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 자, 프로젝트 전후에 결과 비교 저희가 바로 하려고 하는데요. 확인 같이 해보실까요? 자, 실제로 그 운동 이 능력이 흰색 선을 얼마나 따라서 향상이 됐을까? 일자로 쭉 가셨다가 다시 3주 만에?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되던데 나도. 실끝 쪽을 봐주시면 돼요. 네. 잘하세요. 네. 이게 처음, 이게 처음인 거예요. 이 뒷걸음, 이건 진짜 어렵죠. 이거는 좀 속도 자체가. 이거 납치하는 거. 못 찾겠다 이거. 자, 그런데 여기 더 길게 하신 것 같은데. 팔도 쫙 뻗고 하시고요. 우와. 신발도 없어. 우와. 안정감 있어. 그러니까요. 선 잘 따라오시네. 발레리나 같아. 뒤로. 네. 와. 귀 속도가 되게.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균형감이잖아요. 뒤는 진짜인데. 예. 와. 왜냐면 뒤는 이게 중심이 보지도 않으시고. 노력한다고 된 게 아니야. 와. 와. 자, 이 한 발 들기가 이제 있습니다. 한쪽은 괜찮으셨거든요. 37초인가? 네,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왼쪽은 오른쪽. 오른발이 특히 약하셨어요. 네. 이게 제일. 와. 왼발로. 움직임이 없네요. 거뜬하신데? 와, 시간 봐. 와. 오, 30초 넘어 40초. 이렇게 내려가시고. 넘는 거 아니야? 넘는다고? 와. 1분이면 힘들어서 내리고 싶다. 것 같은데. 지금 팔도 전혀 내려오지 않고 잘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와, 2분? 와. 몸이 너무 진지하시. 와. 네. 열이가 대단하죠. 와, 이건 와. 진짜. 오. 와, 2분 24초. 이야. 와, 대단하시다 진짜. 여러분들 저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뭐 한 번 한다 그러면 해내시는 분이시네요. 이 때문에 네. 열심히 했죠. 그래요. 해야 되니까. 야. 수치 이 균형 감각은 확실히 눈에 띄게 좋아진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혈액 검사 아까 하셨는데 그 결과도 좀 소개해 네. 주실까요? 오. 이분이 대신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네, 그 혈액 검사에서 뼈를 생성하는 능력과 뼈를 흡수하는 능력에 호전이 됐거든요. 검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자, 표에 보시면은 그 오스테오칼신 그 골 형성 표지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수치가 4.13에서 4.69. 네, 좀 올라갔죠. 야, 이게 네. 올라가네. 뼈 관련. 이거는 뼈 만드는 것이 좋아졌다는 그렇죠. 만드는 거죠? 골 형성 표지이기 때문에 네. 뼈를 생성하는 능력을 보면 됩니다. 보는 거를. 그다음 P1NP라는 골 형성 표지가 또 하나 있는데요. 네. 7.20에서 7.35. 아이고. 네, 네, 좀 네.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골 흡수하는 표지하거든요. 0.031에서 0.053. 예, 좀 올라갔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골 형성 표지자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골 흡수 표지자도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뼈의 골 대사는 뼈가 평생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뼈, 낡은 뼈는 뼈를 흡수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뼈가 형성을 만들어지면서 뼈를 건강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게 윤자가 중요한데 이 3주 동안 골 형성 표지자가 올라가고 두 개 올라가고 또 골 흡수 표지가 올라갔다는 거는 뼈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뼈의 대사가 활성화됐고 새로운 뼈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골밀도도 당연히 수치가 개선이 되겠죠. 또한 골절 막기 프로젝트도 완성할 수 있겠죠. 2주 만에 이런 수치가 뼈 쪽은 쉬운 게 아닌데. 야. 그렇죠. 참 괴로우셨잖아요. 그 유산균이 들어있는 음료도 못 드시고 네. 카페인도 피해야 되고. 근데 그 보람이 조금 있으시죠? 아, 예, 당연하죠. 요즘에는 예. 조금 참을만 하세요? 처음보다는? 아니요, 아직도. 솔직하다. 솔직하다. 그럼. 아니 지금 사실은 하신 게 하지 말라는 몇 가지 안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아주 간단해 보이는 운동 좀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네. 3주간이기 때문에 사실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결과가 좀 나올까 사실 걱정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 도인자분이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임상적으로 그 검사 결과상에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 좀 놀랬고 상당히 좀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결과 또 확인했으니까 저희도 운동도 한번 좀 하실까요? 네, 중심도 한번 잡아보자고요. 해보자고요. 네. 아까부터 연습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뭐 운동하기 전에 기왕에 아까 도전자분께서 하셨던 그 테스트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또 지켜야 될 게 있다면서요? 네, 이 테스트는 정면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 그래서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다시 뒤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왠지 이거 하고 나면 자 불어보세요. 부세요. 후, 더. 과연 그럴까요? 갑니다. 앞에 보고 그렇지. 닫지 말고. 평행봉에서 하는 것 같죠? 네. 이게 의외로 어렵다니까. 뒤로 올 때 갑자기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그냥 볼 때는 좀 왜 못해? 잠깐만요. 이거 봐. 내가 이쪽에 진짜 측만이 있거든요. 뒤로 올 때. 뒤로 갈게요. 오, 헉, 진짜 잘하셨네. 이거 봐. 어머머. 오, 헉, 진짜 잘하셨네. 이거 봐. 어머머. 쉽지 않죠? 이 양반 몇 번 드셨어? 계속 와보 와보세요. 이 양반 봐.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한번 많이 해보세요. 드셨는데, 이거. 네. 유산균 많이 드셨어. 괜찮아요. 네. 가봐요. 한 발만 더. 자, 눈 보세요. 자, 눈 보세요. 한참처럼 빗나갔어. 한참처럼 빗나갔어. 확실히 왼쪽으로 좀 약간 많이 왼쪽으로. 들어주시는 제가 것 여기가 확 쏟았어요. 나는 이쪽 또 오른쪽. 이렇게. 한쪽으로 네. 더 긴장도가 높아졌죠. 네. 눈 감아야 되죠? 눈 감고. 잠깐만요. 네. 하나, 둘, 셋. 붙이면 안 되죠. 붙이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처음부터 얘기를 해줘. 붙일 것 같으면 나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안 되죠. 안 돼요. 붙였어요? 네. 참 그런 건 잘 보내. 안 돼. 자, 다시. 진짜 치사해요, 진짜. 하나, 둘, 셋. 눈 감고. 그렇지. 그렇지. 띠리리리리리리. 이걸 이쪽은 또 자, 다른 쪽. 네, 오른쪽은 또 괜찮거든요, 제가. 나랑 또 오른쪽은. 반대니까 아까. 그럴 수 있어요. 큰일 났다. 샹띠 카레야. 창피해, 진짜. 오른쪽은 또 괜찮거든요, 제가. 오른발은. 오른쪽은 또 괜찮거든요, 제가. 오른발은. 나랑 또 반대니까 아까. 오른쪽은 또 괜찮거든요, 제가. 오른발은. 나랑 또 반대니까 아까.
고관절이 너무 유연한 관계로 3초, 1.4초. 네. 그럼 이제 이 상태, 이 정도로 여러분의 균형 감각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집에서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직접 하셨던 그 운동을 지금부터 배워볼게요. 네. 그렇죠. 오른쪽.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첫 번째 동작부터 알려주실까요?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감각이 균형 능력 그리고 뼈에 부하를 줘서 골밀도를 올리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근력도 함께 올려야 하고요. 오늘은 균형 감각, 골밀도, 근력 모두 올릴 수 있는 골절 제로 운동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절 제로 생수병 균형 운동입니다. 자, 한번 순서대로 따라해 볼게요. 다리를 일자로 놓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상태에서 2kg 정도 되는 생수병을 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줄게요. 이때 무릎에 통증이 없는 정도로만 구부려 주세요. 구부린 상태로 중심을 딱 잡아주고 천천히 생수병을 누구에게 주는 것처럼 생수병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왼쪽, 앞쪽, 오른쪽, 다시 왼쪽, 앞쪽, 오른쪽.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익숙해지실수록 조금 더 빨리 보내주면 균형 잡기가 좀 더 어렵겠죠. 이렇게 왼쪽, 앞쪽, 오른쪽 이렇게 5번씩 총 3세트를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정확히 자극점이 어디인가요? 지금 허리 회전하는 걸로 봐서 이제 허리 쪽에는 자극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고요. 몸에 회전이 주면서 상하체 근육의 증가를 도와줍니다. 근데 또 예를 들어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을 그렇게 일자로 하고 하면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집에서 하실 때도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 벽 옆에서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면 2발을 그냥 모아서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동작 우리 유민상 씨가 네. 해볼까요? 저는 여기 애초에 섭외될 때 환자로 아니 무슨 말씀을. 자, 먼저 일자로 잘 만들어 주셨고요. 무릎 살짝 구부리고 네, 그 상태에서 정면은 괜찮은데 옆으로 하면 흔들리겠는데. 표정은 왜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옆으로 자, 돼야지. 옆으로도 할 건데 근데 옆으로는 줬다 뺐다. 오. 줬다 뺐다. 오. 진짜. 오. 줬다 뺐다. 당장이라도 넘어질 수 있을 정도로 네, 뭔가 리듬이 흔들흔들 상당히- 거리죠. 뭔가 리듬이 상당히 불규칙하지만 또 이게 스릴 넘치네요. 네. 아예 리듬 타야 돼. 됐네. 아예, 오. 근데 이 정도. 오. 흔들려 흔들려. 오. 근데 이 정도. 오. 흔들려 흔들려. 흔들려. 예. 야 이게. 재미만 있으시다면. 오. 아 힘드네 또 이것도. 이게 빨리 할수록 숨도 차올 정도로 살짝 힘들어요. 지금 한쪽만 했으니까 힘들어요. 다른 쪽도 한번 해볼까요? 네. 발을 바꾸면. 균형을 한번. 이것도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어때요? 그럼요. 뒤쪽 축으로 조금 더 많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네, 반대쪽도 같이 진행해 그리고 주시는 아까 게 약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아 이쪽이 좀 아니다 매한. 아 이쪽이 좀 아니다 매한가지다. 이렇게 하면 순간 다리가 일자가 되는 순간 어렵다. 다리가 일자가 되는 순간 어렵다. 왜 이렇게 이게 잘하시지? 잘하신대. 왜 잘하다뇨? 선생님 저도. 왜 잘하죠? 아 참나. 저는 아직 저는 아직 여러분 이게 잡느라고 계속 힘이 들어가요. 힘이 안 주면 아예 못 버텨요. 많이 하루 종일 하시겠는데? 너무 잘하니까 좀 그렇다. 팔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거 벌 받는 거리 하다 보니까. 운동 된다? 무조건 된다. 예, 와, 땀 1부터 엄청 10까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요? 이거 내가 볼 때 딱 7. 만약에 오늘 도전자분이시라면 7 정도 되겠고. 네, 저도 본인은? 저요? 본인도 7? 네, 제가 7이라고요. 나한테 7이에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하니까 숨차네. 자, 2번째 운동 시작할까요? 네, 2번째 운동은 골절 제로 까치발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자, 한쪽 다리를 앞으로 보내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의 뒤꿈치를 살짝 떼볼게요. 그럼 까치발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앞으로 반보 정도 살짝 찍고 돌아옵니다. 네. 그 상태로 왔다 갔다 총 20번 반복해 주세요. 되게 멀리 안 하고 짧게만 하네요. 바로 앞에. 깨작깨작살로. 이거는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잘 하게 된다. 무릎에 통증이 많이 없다 하면은 좀 더 많이 내주셔도 좋아요. 네. 무릎. 네.
대신에 무릎에 통증이 있다 하면은 거의 제자리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 저기 네. 넘겼다가 네. 들어야겠구나. 네, 이렇게 20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 운동은 뒤쪽 다리를 지탱해주면서 앞쪽 허벅지에도 크게 힘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버틸 때 이 고관절 그리고 골반 쪽에서도 힘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하시다 보면은 엉덩이랑 그 하체 쪽 근육이 엄청 많이 펌핑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아, 이번엔 제가 왜냐면 더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쫄았다. 요 정도? 아, 잠깐 저 이쪽부터 할게요. 저렇게 많이 벌릴 필요가 있어요? 엄청 많이 벌렸어요. 이제 감당이 된다면? 네, 감당이 된다면 이렇게 많이 벌리셔도 되지만 감당이 앞쪽으로 반복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볼게요. 앞쪽으로 반복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볼게요. 다시 돌아와 볼게요. 뭐야, 그 다리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코미디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으면 이거 하는 줄 알고 우와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 그랬던 거. 잠깐만요. 이러면 이쪽으로.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쪽 다리를 왔다 갔다. 홍보라 웃기네. 까치발 들어준 이거 상태로 어렵네. 앞꿈치를 왔다 갔다. 까치발 들어준 이거 상태로 어렵네. 앞꿈치를 왔다 갔다. 그래서 뒷다리가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까치가 저렇게 높으면 힘들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어려운데요? 이 정도 범위는 조금 너무 많은 범위긴 해요. 너무 벌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조금 어렵거나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조금 범위를 줄여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무릎은 없는데 이게 좀 뭐가 잘못됐나요? 이게 좀 뭐가 잘못됐나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힘의 부하가 50대 50이어야 돼요. 지금 뒷다리에 너무 한 80% 됐어요. 정도가 50, 50.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시작. 시작. 이때 그리고 무릎을 조금 같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떡해요. 다리를 앞으로 보낼 때 탄성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보낼 때 탄성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웃길 거면 내가 뒤에 있어야지. 다 웃겨놓네. 나 뭐하라. 이제 알겠다. 그럴 수 있다. 볼게요. 네. 정확하게 일자로만 딱. 앞으로 보낼 때 자연스럽게 뭐가 이상한 거 없어. 몸은 되는데 요령은 참 없는 친구야. 저는 정말 이거 너무 간단한 운동인데 그냥 두 분 짧게 하고 지나가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땀이 나고 헉헉됩니다.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잘 적응하시면서 이 운동을 또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운동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뼈도 좀 튼튼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을 준 시크릿 솔루션 이제 또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솔루션의 정체는 바로 요거랍니다. 요거랍니다. 요건 뭘까요? 갈색 가루인데 뭘까요? 뭘까요? 이겁니다. 네. MVP. 근데 MVP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약자가 궁금한데 뭐 좀 기억나는 게 그 하나라도. 버스데 파리? 머슬 버스데 파리? 파리 피코. 던졌고요. 오늘 웃기기로만 먹었구나. 알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창피하지 뭔가. 네, MVP는요, 밀크 베이직 프로틴의 약자입니다. 즉 우유에서 유래한 단백질이란 뜻인데요. 이 MVP는 우유에 아주 소량으로 존재하는 알칼리성 생리활성 물질이면서 이게 단일 물질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단백질이 복합되어 있는 그룹명이기도 합니다. 우유에는 사실 여러 가지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MVP는 이 많은 우유 단백질 중에서도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락토페린은 사람의 초유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에 좋다는 것으로도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골밀도를 올려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실제 한 연구에서 그 건강한 성인 여성에게 6개월간 MVP를 섭취하게 하고요. 전후 골밀도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MVP를 섭취하기 전에 비해서 골밀도가 3.42%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골밀도가 10% 올라가면 골다공증이 생기는 시기를 13년 늦출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밀도가
3% 증가하는 거는 매우 유의미한 수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유 또 자꾸 몰비도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골절 사진들 막 분쇄 골절 너무 생각나고 무서웠는데 골밀도가 좋아져야지 우리가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이건데 구체적으로 이 MBP가 뼈에 어떻게 이 골밀도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뼈에도 뼈에 세포가 있어서 뼈를 단단하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세포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화면을 보시면 파골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파골세포는 쉽게 말하면 뼈를 갉아먹는 세포라고 보면 되는데요. 안 좋은 부위를 이제 뼈를 긁어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실제로 온폭하게 이렇게 파여 있죠, 이제 파여 있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활동을 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조골세포라는 거는 뼈를 조성 만든다 이거예요. 진짜 이렇게 덮었다. 뼈의 파골된 부위를 이 조골세포가 가서 뼈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줘서 콜라겐을 분비하고 그 주위에 칼슘과 이를 침착하게 해서 뼈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활동으로 인해서 뼈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계속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찍었대요 이거를? 신기하네요. 저희가 늘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까 완전 실감납니다. 네, 그렇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한 20, 30대에는 이 세포들이 균형 있게 일을 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골세포, 파골세포의 그 속도나 그 양이 달라지는데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아지고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한 연구에서 뼈 파괴세포의 수를 살펴봤는데요. 50세 이하의 뼈 파괴세포는 489개인 반면에 55세 이상은 939개로 약 92%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뼈를 생성하는 세포는 줄어들었는데요. 30대에서 50대가 가지고 있는 뼈 생성세포 수에 비해서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뼈 생성세포 수는 약 2배 정도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반이군요, 60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수록 뼈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뼈가 파괴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뼈에 점점 구멍이 나고 골다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MBP가 뼈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MBP가요, 뼈 형성에 필요한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이 많아야지 뼈의 밀도를 높여주는데요. 실제 칼슘은요, 뼈의 주요 성분인데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혈액을 타고 뼈가 아닌 곳에 쌓이기도 해요. 그게 어디냐? 혈관에 붙게 되면 혈관 석회화,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스테오칼신은요, 이때 체내에 있는 칼슘을 뼈로 끌고 가서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MBP가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서 칼슘이 제대로 뼈에 붙을 수 있게 해서 뼈의 밀도를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실제 한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 여성 35명한테 이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한 그룹에만 6개월간 MBP를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MBP를 섭취한 그룹에서 혈청 오스테오칼신 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허리뼈의 골밀도 역시 1.57%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요, MBP를 섭취하지 않은 대저군에 비해서 무려 12배 증가한 골밀도 수치입니다. 결국 이것도 다 밸런스 맞추는 거 같은데 이 뼈세포의 균형, 결국 뼈를 만드는 세포도 일을 하고 파괴하는 세포도 좀 그런 속도를 좀 늦춰가지고 좀 균형을 좀 이렇게 맞추면 고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MBP는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보신 첫 번째 사진은 토끼의 대퇴골입니다. 파골세포의 뼈 흡수 활동으로 뼈에 구멍이 지금 숭숭 뚫린 게 보이시죠? 네, 이 뼈에 MBP를 투여하고 이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 사진인데요. 진짜? 네, MBP를 투여한 결과 뼈에 난 구멍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구멍의 크기도 좀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BP 성분이 파골세포의 활동을 막아서 골 흡수를 억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 아까 보셨는데 나름 뼈 건강에 되게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우유 아까 드셨잖아요. 우유. 맞아. 빵이랑 우유 같이 드셨는데 어머님들도 뼈 건강을 위해 우유 잘 드시죠. 저도 우유를 매일 먹는데 둘 중에 그냥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따로 꼭 먹어야 되나요? 네, 우유도 뼈 건강에 좋은 거 맞는데요. 네. 사실 문제는요, MBP를 우유로 드시려면
엄청나게 많은 우유를 드셔야 됩니다. 엄청 얼만큼이에요? 네, 우유 속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락토페린 함량은요, 약 0.005%. 아주 적은 양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MVP 하루 권장량인 40mg을 우유로 섭취하시려면 무려 130잔 드셔야 돼요. 우와. 도전? 하는 설사 엄청 할 것 같은데. 130. 그래도 그 사이에 이제 3주간 MVP를 잘 챙겨 드셨잖아요. 네. 드시면서 궁금한 점 뭐 있으셨을까요? 아, 지금 꾸준히 70대에도 이게 효과가 있을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이런 그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늦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완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니까 골밀도 또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완경기 여성들에게 6개월 동안 MVP를 섭취하게 하고 요추의 골밀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MVP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골밀도가 감소했지만 MVP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골밀도가 오히려 1.21% 증가했는데요. 그 MVP가 뼈 건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경기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게 증명된 거죠. 1%, 0.5%다 소중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뼈를 얘기할 때 골밀도를 주로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골 강도도 뼈 건강에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골밀도는 말 그대로 뼈가 얼마나 밀도가 좋은지 촘촘한지 보는 거고 골 강도는 뼈의 단단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철근을 놓고 시멘트를 붓잖아요. 네. 그 철근은 골 강도예요. 그리고 이제 골밀도는 시멘트인 거죠. 그런데 이 골 강도가 40대부터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100세까지 요즘에 100세 시대니까 60년에 걸쳐서 40%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 뼈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그 골밀도뿐만 아니라 골 강도도 중요하다. 이건데 그러면은 이 MVP가 골 강도를 지키는 데도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골 강도가요, 뼈가 부러지기 전에 그 충격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한 연구에서 쥐에게 MVP를 3주 동안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부러지기 전까지 버티는 뼈의 힘, 그러니까 절단 강도, 그리고 뼈를 부러뜨린 데 드는 힘, 절단 에너지가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폐경 후에 18년에서 21년이 지난 완경기 여성에게 1년간 MVP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골 강도가 1.5%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MVP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오히려 골 강도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뼈 파괴 지표는 감소했고요. 뼈 형성 지표인 오스테오칼신의 수치는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골 밀도뿐만 아니라 골 강도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 MVP가 이렇게 그냥 한 컵씩 해서 이거로 130g씩 먹어도 됩니까? 주의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네, MVP는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이잖아요. 굉장히 미량이어서 그렇게 부작용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임신부, 수유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면 더 좋겠고요. 또 선택하실 때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섭취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시크릿솔루션 MVP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당당하게 몸신 탄생하셨습니다. 예, 더욱더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몸신이 되신 거 축하하는 마음 전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이분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26, 7? 최소 30대? 20대 초반? 우와. 복근에 전신의 근육이 아주 뭐. 그냥 50대 아줌마고요. 건강한 거 먹고 건강하게 관리해서 지금의 모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갱년기가 되면서 몸무게가 갑자기 확 불어나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거지? 그대로 카피한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쉽지 않은데. 즐거운